예, 색다른 전략 들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여팀 장용혁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오늘 뭐 예고하다 보니까 장용혁 팀장이 그동안 조금은 보수적이었고 답답하다 이런지만 이제 뭐 서강이 좀 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빛이 있는 서강의 근거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뭐 매도하라는 얘기까지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들어가지고 이제 슬슬 쫓아가서 8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시황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위가 막혀 있는 시장으로 판단되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위가 막혀 있다. 들고 있어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조정이 발생되고 나면 이제는 밑이 좀 단단해 보이는 시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밸류를 들먹였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밑이 단단해 보이는 시장이 나오고 나면은 그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 필요가 없죠. 매도를 보류해야 되는 거고, 위가 막혀 있을 때는 팔아야 됩니다만, 밑이 막혀 있을 때는 쫓아가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이제까지 좀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이면은 슬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고, 물론 뭐 올인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런 그림 나오기 전까지는 원만하게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PBR 1배가 믿을 만한 저점 부근이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줄어들고 있으면 PBR 단,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에 누르는 힘이 강해지고 있느냐, 약해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 부분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통상적인 계약 수준 마이너스 2만 계약에서 마이너스 4만 계약 정도에서 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3만 계약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어요. 한 2만 계획대 정도에서 돌아 나왔으면은 참 게임이 쉬웠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3만 계약 정도까지 빠진 상황에서 한 7천 계약 정도 이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2,500 계약 정도가 나가기는 했는데요. 이틀간 7천 계약 넘게 들어오고 2,500 계약 나갔으니까 뭐 연속성만 매도 쪽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매수 성격을 좀 띄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매수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가 아니니까 이거 위로 쳐다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밀면 밀수록 이익이 나는 친구들이 이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시장을 누르는 힘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하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소위 무리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죠. 이 부분에서 정상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지겹게 들으셨을 텐데요. 시장을 누르는 대표적인 요인. 엔화로 들고 있습니다. BOJ 코멘트 전일 들으셨겠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그냥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든지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베노믹스에 일본은 구군을 걸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화가 쉽게 부러지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 우려하던 대로 뭐 110엔, 115엔 다이렉트로 간다 이런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엔화 약세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숏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죠. 롱숏에서 일본이 롱으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숏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보죠. 롱사이드를 잡고 있는 일본이
11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롱으로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화됐다라고 보는 거고, 엔화 약세 쪽에서 우리가 불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화 약세 투기적 매도 포지션도 15만 계약대에서 3주째 연속 줄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누르는 요인이 점차 줄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중국 15금리도 한번 보게 되면 춘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 지급 불능 얘기도 몇몇 개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좀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갈피 시행하고 나서 일단 꺾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15금리 추이 보시게 되면은 위로 솟구쳤다가 빠르게 빠집니다. 15가 빠지는 구간에서 강세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전일 미증시 중국 증시 보셨겠습니다만 2000피 정도에서는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전일 중국의 2% 반등도 우리 국내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보자면은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부담감들의 재료가 조금 해소되기 때문에 용수철이라 그러죠. 누르면 결국엔 위로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역누르는 힘의 감소가 반등을 좀 더 지속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 시장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라는 신뢰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선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누르는 힘이 감소되게 되면 더 이상 그 밑에 깔려 있는 선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1월 28일, 29일에 1월 FOMC가 열립니다. 다들 얘기 들으신 대로 추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달러가가 반응을 좀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면은 소위 겁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역외 환율 보시게 되면은 튀어오르는 모습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지난 금리 결정에서 김중수 총재님의 한은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선택을 남겼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선택.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응원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환율 좀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원만하게 어느 정도 1,050원대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엔화도 속도 떨어졌고 우리 원달러도 빠지는 모습이 이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달러가 소폭 오른 게 기정사실입니다만 채권 수익률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 얘기하면은 어닝 폭탄 피하기 분위기였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누워서 침 뱉기 같습니다만, 증권사에서 하는 일이 실적을 추정하고 나서 대부분 하향을 합니다. 빠지는 속도를 본다라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14년도 연간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빠지는 그림 많이 그동안에 밀어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어땠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고 시장이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예년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실적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적 부분에서도 더 내리자 이런 분위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금일 현대차를 실적으로 해서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서 나올 텐데 1분기 어닝 기대치가 화려하게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어닝 스토리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닝 우려에 대해서 주가가 한번 녹여낸 이유라고 하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는 그림에 좀 놓여질 것 같습니다. 1월 테이퍼링 결과를 보고 외국인들 수급표를 좀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밑으로 공략하는 힘은 좀 줄었고 밸류에 대한 신뢰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를 말하고 있던 사이드에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쪽을 보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각설하고 기업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난주 요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핸드셋 부품주를 쭉 읊어드렸어요. 타이밍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얘기했었던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한동안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4분기 삼성전자 재고 조정도 있고 하이엔드에서 미드엔드, 로우엔드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전략이 바뀔 텐데 과연 옛날에 주던 부품값을 미드엔드, 로우엔드로 가면서 다 쳐주겠느냐, 부품 하락 압력이 뭐 거세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했었죠. 근데 다들 보시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미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었고 낮춰지는 어닝치에 대해서도 밸류 단이 뭐 5배, 6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덤벼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으로 봤었고 대표주 성격을 띠고 있는 파트론, 뭐 이거보다 어닝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거를 매매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신호를 띠고 있는 그거는 있거든요. 상징성은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파트론 수급이 돌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BH, 뭐 세코닉스, 디지털 옵틸, 이녹스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방수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전엔 한단도 나올 것 같고요.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AFA 이런 쪽에 기대감 있는 자화전자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확산을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을 이제 위로 좀 볼 여력이 많이 생긴다 라고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종목별 확산이 좀 더 잡힐 거고요. 시장은 조금 더 매매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색다른 전략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팀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